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허지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또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지난번에 민사사건까지 했는데 또 다른 사건이 궁금하시죠? 네, 어떤 사건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하신 사건 중에서 뭐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에 재밌는 아니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또 있어요. 네. 제가 그 형사 당직 변호사라고 있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네. 가서 그 경찰서 유치장에 네. 계시는 분들한테 법률적인 어떤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조력해드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 이제 그냥 변호사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자원봉사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선임이 되면 이제 최대 상한선 수임료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 수임료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몇백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가면은 요즘에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보이스피싱 아마 상담자나 많이 와요. 모르고 가담한 거 같고. 맞아요. 그래서 만난 분이 바로 보이스피싱 이 현금 이렇게 전달책으로 이렇게 붙잡힌 분이셨어요. 알바식으로 고액 알바 주겠다고 하는 거구나. 네네.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집안에 소년 가장 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님은 당뇨병으로 몸이 안 좋으시고 남동생은 군인이고 여동생은 중학생이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그래서 본인이 유일하게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고액 알바가 있는데 원래 받기로 약속한 돈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하게 됐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금융기관 직원 사칭하거나 막 문서 위조된 거 막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기죄랑 똑같이 본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다 높거든요. 구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 분이었는데 상담을 했어요. 하고 저는 이제 집에 왔죠. 왔는데 다음날 사무실로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몇백만 원 돈을 싸들고 선임을 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 어려운 형편에. 네, 어려운 형편에 이걸 현금을 싸들고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개업한 지 완전 초보, 그러니까 처음 개업했을 시절이어서 저한테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덥석 맡았어요. 아니 맡아달라는데 네, 맡았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뭐 주치도 가고 면회도 가고 뭐 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걸 무죄로 뺄 수 있는 상황은 어렵죠. 무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이죠. 저도 혼냈어요. 우리 의뢰인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량을 조절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분이 다 할 수는 없고 피해자랑 연락도 다 안 돼요. 700만 원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이 이제 한 분 연락이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 되나 어쩌나 하고 있는데 군인의 남동생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류를 하나 이제 가져다 줄 게 있어서 그 더운 여름날에 우리 사무실에 온 거예요. 막 꾀죄죄해. 막 슬리퍼 신고 발에 때도 꼬작꼬작하고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식사를 이제 같이 잘 안 하는데 그 사무실 옆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줬어요. 뭐 먹을 거니까 유니 짜장을 먹는데요. 근데 그 짜장을 먹지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우냐 했더니 그 저한테 준 수임료 그게 어머님 눈 수술비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걸 모아서 눈 수술하려고. 그리고 이 잡혀 들어간 사람도 형도 그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아이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변호사님 저 이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너무 힘들다.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다시 설마 돌려줘야 되나? 이 수임료를 돌려줘야 되나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일도 다 하고 이제 합의만 보고 결심만 하고 이제 선고 공판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네, 그리고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 이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열심히 일한 그 대가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앞으로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런 기준을 정할 것이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 홍 이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홍 이사님이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수임료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나도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인데 이거는 돌려줘야 돼요? 말아요? 뭐 의뢰인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 인간적으로 반 정도를 돌려주겠습니다. 아, 반 정도 돌려준다? 왜냐면 남자로서 뭐 약간의 의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분의 어떤 그런 군인 분이 오셨을 때 동생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부 돌려주긴 너무 또 내가 일하니까. 그렇죠. 자, 후 변호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 다 돌려줬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진심이고 사실이었으면 돌려줬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박수! 변호사님 너무 잘하셨다.
다른 수술 부위도 아니고 이 눈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네.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분이셨는데 네. 구리시청에 전화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나 뭐 기초생활 뭐 수급 이런 것들 다 알아봤어요.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 병원비 정도로만 해가지고 지원받게 하고 그 돈을 돌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어머님,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비로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아드님이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를 봐야 된다. 피해자랑. 이걸 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쓰실지는 어머님이 결정하시라 그랬어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네요. 어머님이 어떻게 선택하실지. 본인의 또 눈 수술비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렇죠. 아들 또 재판에서 또 그게 좋은 결과 나오려면 그 공탁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어머님은요, 역시 대한민국 엄마는 엄마인가 봐요. 본인 눈 수술비가 아니라 아들 합의금으로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동적이다. 네.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 그분을 제가 직접 설득을 했어요. 이 피해 금액이 못 미치는 돈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라도 받고 좀 합의를 해주시면 안 되냐. 그분이 사정을 다 댔더니 합의를 해주신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것 같다 하시면서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돈으로 합의를 하고 형량을 줄이는 그런 좋은 결과로.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요. 네. 어머님 눈수술비를요. 시청에서 또 이 사정을 들으시고 또 방법을 찾아내셔서 수술비까지 다 지원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해피하게 와, 끝났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최고 베스트 사연이었습니다. 미담입니다, 미담. 진짜 미담이다. 이거 어떻게 언론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감동적이다. 야. 뿌듯하셨겠어요? 너무 뿌듯하고 제가 그때 고민을 했었지만 다음에 돌아가도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다. 아니 변호사님 오늘 너무 재미있는 얘기와 좋은 내용도 잘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열심히 하는 변호사가 되고 성실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사건을 해보다 보니까 변호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비슷한 법리라고 해도 사건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그리고 변호사는 일단 실력들은 다 어느 정도로 다 이제 있으니까 자격시험에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건을 성실하게 보면요. 분명히 빈틈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려면 성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한 변호사로 열심히 이 변호사님을 롤모델 삼아서 멋진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제가 만약에 주변에 어떤 민사나 형사 문제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우리 허 변호사님 강력하게 추천할 것 같아요. 우리 허 변호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의뢰인을 생각하고 정말 냉철한 판단과 분석력으로 사건을 잘 해결해줄 변호사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신 허 변호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